목욕은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걷게 만드는 시간을 깨우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샤워를 거르지 않는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먼저 차고 밤이 되면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는 날도 잦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깨끗이 씻는데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요? 목욕이랑 다리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매일 씻고도 다리가 망가지는 이유가 딱 한 곳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욕실은 노년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미끄러짐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리의 순환과 힘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생활 속에서 다시 세워드리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리부터 먼저 무너지는 분들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도 늘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무겁고 힘이 없을까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어르신, 몸을 씻는 목적이 깨끗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그만큼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자극이 없으면 가장 먼저 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샤워할 때 보이는 위쪽만 집중해서 씻고 정작 다리와 발은 물로 스치듯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들 중에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약을 늘리지 않아도 목욕할 때 다리를 의식적으로 챙긴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안정적이었고 다리 피로를 호소하는 빈도도 훨씬 낮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운동량도 비싼 치료도 아니라 목욕 습관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다리에 피가 도는지, 얼마나 해야 부담 없이 효과를 보는지 의사로서 35년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방법 아닙니다. 돈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매일 하던 목욕 시간에 5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비싼 영양제 없이도 과한 운동 없이도 다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루틴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 건강우물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의학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의 목욕 시간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다리를 살리는 하루의 시작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다리는 샤워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 결정적인 부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는 그냥 씻는 거지 특별히 뭘 더 해야 하나? 목욕은 위생이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년에 걷는 힘이 빠지는 순서에는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보다 저녁에 바지가 더 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는 것처럼 한 발 한 발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단이 겁나기 시작하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갑자기 한 번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피를 내려보내는 것보다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걷고 움직이고 자극을 받아야 피를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가 차갑고 굳고 자극을 받지 못하면 피는 아래쪽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노년이 되면서 걷는 양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자극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바로 잘못된 목욕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샤워를 이렇게 하십니다. 따뜻한 물을 위에서부터 쏟아 붓고 머리와 상체를 중심으로 씻습니다. 다리는 그냥 물에 맡깁니다. 발은요? 대충 헹구고 끝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고 종아리는 손으로 쓸어 올려 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이 습관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반복되면 다리는 점점 잊힌 부위가 됩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쓰지 않으면 기능을 줄이고 자극이 없으면 반응을 멈춥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리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깨워주지 않아서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다리를 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시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씻는다는 건 단순히 비누 거품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피부를 만지고 근육을 자극하고 혈관이 반응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특히 발과 종아리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평생 소외받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년의 이동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샤워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순환 운동 시간입니다. 넘어질 위험도 없고 무릎에 무리도 없고 숨이 찰 일도 없습니다. 그저 손과 물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왜 따뜻한 물로 다리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가 중요한지, 왜 종아리는 아래에서 위로 씻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가운 물은 정말 위험한가? 냉온 자극은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도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샤워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다리를 살리는 시간으로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바꿔야 할 것은 목욕의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샤워기를 틀자마자 머리부터 적시거나 가슴과 등을 먼저 씻습니다. 평생 그래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를 살리는 관점에서 보면 이 순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상태의 다리에 갑자기 물이 지나가고 곧바로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본 체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발과 발목은 목욕을 시작할 때 가장 차가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물만 스치듯 지나가면 혈관은 열리지 않고 순환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샤워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리를 준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비누도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종아리부터 발목, 발까지 천천히 적셔 주십시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뜨거운 물이 아니라 편안하게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워야 피가 잘 도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놀라게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열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손을 오래 대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 그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따뜻한 물이 다리에 닿는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물이 발과 종아리를 감싸는 느낌만 천천히 느끼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간에 다리 혈관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는 명령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합니다. 차갑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질러도 반응이 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순환이 살아납니다. 이 준비 단계 없이 곧바로 비누칠부터 하거나 상체에만 집중하면 다리는 끝까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오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짧게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씩 뜨거운 물에 담그는 습관은 오히려 다리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순환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짧고 부드럽게 매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다리가 따뜻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히 몸의 맨 아래에 붙은 부분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은 다리 순환의 출발점이자 노년 낙상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는 평생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위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곳, 발로 내려가야 합니다. 발은 많은 분들이 샤워 시간에 가장 빨리 지나치는 부위입니다. 어차피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니니까 깨끗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다리 순환이 무너지는 시작점은 거의 예외 없이 발에서부터였습니다. 발은 온몸의 무게를 평생 떠받치고 살아온 곳입니다. 그만큼 신경도 많고 혈관도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노력해도 순환은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씻으십니다. 비누 거품을 한번 묻혀 발등만 쓱 문지르고 바로 물로 헹궈 버립니다. 이건 씻는 게 아니라 형식만 남은 동작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거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발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걷는 동안에도 서 있는 동안에도 늘 압박만 받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굳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발바닥을 감싸듯 대고 앞뒤로 문지르지 말고 누르듯이 천천히 만져보십시오. 강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면 신경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숨 쉬듯이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 다음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 스스로 만져본 기억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벌려 사이를 닦아 주십시오. 때를 벗기듯 문지르지 말고 공기를 통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고 간질거리고 심지어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발가락을 하나씩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해 보십시오. 손으로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발의 펌프 기능을 다시 불러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발을 만지기만 해도 따뜻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반응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말초 혈관이 열리면서 실제로 혈류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을 씻을 때 절대 힘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발은 힘으로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듯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습관을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매일 반복하면 어느 날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발이 예전보다 덜 차갑다. 바닥을 디딜 때 감각이 살아있다. 이제 발이 깨어났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곳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다리 순환의 핵심이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발이 충분히 깨어났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다리 순환의 중심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피를 아래로 보내는 힘보다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더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종아리를 샤워할 때 어떻게 씻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거나 아무 방향 없이 대충 거품만 냅니다. 혹은 수건으로 박박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습관은 순환을 돕기보다 오히려 방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종아리를 씻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움직이십시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종아리를 감싸듯 대고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이때 누르거나 주무를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쓸어 올린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왜 방향이 중요할까요? 혈액과 림프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의 방향 하나만 바꿔도 몸은 그 신호를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냥 문지르는데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극이 정체돼 있던 흐름을 살짝 풀어준 결과입니다. 종아리를 씻을 때 속도는 느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쓸어 올릴 때 숨 한 번 쉬는 정도의 속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 주셔도 좋고 한쪽씩 끝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차가운 물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냉수로 하면 다리에 쥐 난다던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리가 아직 차가운데 갑자기 찬물을 들이붓는 건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혈관이 놀라고 순환이 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따뜻해진 상태에서 아주 짧게 사용하는 냉자극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아리를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은 뒤 마지막에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아래에서 위로 10초 정도만 흘려 보내십시오. 시원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갑다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짧은 냉자극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순환 리듬을 정리해 줍니다. 마치 숨을 고르듯 다리를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고혈압이 심하거나 말초 신경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다리를 살리는 목욕은 강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김에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이 5분이 다리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집중 관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욕 중의 과정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해도 마지막 한 단계를 놓칩니다. 바로 목욕 후 습관입니다. 이제 샤워는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다 씻었으니 끝이지. 하지만 다리를 살리는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실 샤워를 끝낸 직후입니다. 이때의 습관 하나가 방금까지 살려놓은 순환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꺼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와 찬 공기에 다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열렸던 혈관은 다시 움츠러들고 순환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이 반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물기 제거 방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팍팍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건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피로를 더하는 동작입니다. 수건을 다리에 가볍게 대고 누르듯이 물기만 제거하십시오. 이때도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류의 흐름을 계속 위쪽으로 이어가 줍니다. 물기를 닦은 뒤에는 다리를 완전히 식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 한 켤레 혹은 얇은 바지 하나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양말 신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 중 하나가 이겁니다. 샤워 후에 얇은 반바지 차림으로 찬 바닥에 맨발로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 동안 쌓인 다리 피로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잠자기 전 자세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자다가 종아리가 당겨서 잠에서 깨는 분들, 이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다리가 심장보다 너무 낮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베개는 신경 쓰면서도 다리 높이는 평생 신경 써본 적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밑에 얇은 수건이나 작은 쿠션을 하나만 받쳐 보십시오. 높을 필요 없습니다. 발끝이 심장과 비슷한 높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 하나로 밤사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밤에 다리가 아픈 건 그날 무리를 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순환이 정체돼 있다가 밤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주무르거나 주사로 해결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작은 목욕 습관은 당장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밤이 오기 전에 다리가 버틸 힘을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순자 어르신 76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종아리 쥐 때문에 잠을 서너 번씩 깨셨습니다. 제가 약을 바꾸기보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다리 순서만 바꿔보시고
잠잘 때 다리 밑에 수건 하나만 받쳐보세요. 2주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안 난 날이 이렇게 계속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까지 다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단한 비법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던 목욕이라는 시간에 의미를 하나 더 얹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노년의 삶에서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리는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지면 외출을 망설이게 되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나이도 있고 이 말이 모든 포기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리는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무겁다, 저리다, 차갑다, 밤에 쥐가 난다. 이 신호들은 끝이 아니라 아직 돌이킬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부터 샤워기를 잡는 순간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다리에 피가 잘 돌도록 돕고 있다. 머리를 먼저 씻어도 좋습니다. 몸을 먼저 씻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리만큼은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따뜻하게 준비하고 발을 깨우고 종아리를 위로 쓸어 올리고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습관. 이 5분은 오늘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 발로 걷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다리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걷는 힘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욕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를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리를 대하는 시선 하나는 분명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몸을 바꾸고 몸이 삶의 반경을 넓힙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 건강 우물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몸을 겁주지 않고 무리시키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 건강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이어지게 합니다. 오늘 샤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10년 뒤에도 조금 더 가볍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